이번 시간에는 이셀러스 엑셀 양식하고 플레이어토 엑셀 양식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설명을 좀 기본적으로 드리자면, 일단 이셀러스 양식은 기본 정보 시트, 확장 정보 시트 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요. 이 뒤에 있는 나머지 것들은 없어도 되는 시트예요. 그냥 설명하는 시트인데,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놓은 시트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트는 기본 정보 시트와 확장 정보 시트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이셀러스 상품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원본 번호는 말 그대로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의 나열. 이 해당 상품의 번호를 매기는 거고, 이 번호를 기준으로 상품이 등록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을 보면 이거는 해당 열에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입력해야 된다라는 설명 문구거든요. 이 설명 문구들을 보시고 이해를 좀 하시면 아무래도 엑셀 양식을 이해하는데 좀 더 빠르겠죠. 그래서 이건 대충 내용을 그냥 보시면 되고, 판매자 관리 코드는 말 그대로 이제 상품 코드죠. 우리는 모노클랜 것만 하니까 이제 더블 코드지만, 뭐 도매시 건 또 코드의 기준이 다르고, 도매매 건 또 다르고, 다 다르죠. 어쨌든 그 상품 코드를 입력하는 란이고요. 이 폴더명은 이셀러스에서 상품 원본 데이터를 등록을 했을 때 이 폴더를 지정을 해주면 폴더가 생성이 돼서 그 폴더 안에 이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 폴더를 지정하지 않으면 미분류라는 폴더 하나에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폴더를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이 폴더 명에다가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 해당 상품은 가격대가 얼마라서 나는 무료 폴더에 넣어놓고 관리를 하면서 무료 세트로 등록을 하겠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카테고리 번호는 이셀러스 카테고리 번호입니다. 이거는 이셀러스 카테고리 번호고, 이 확장 정보에 있는 마켓 카테고리 번호가 이제 입력하면 실제 우리가 마켓에 등록할 때 사용하는 카테고리 번호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를 기준으로 이 마켓 카테고리 번호가 다 정확하게 좀 일치하게끔 맞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 마켓 카테고리 엑셀 양식 자체는 오너클랜에서 제공하는 엑셀 양식이기 때문에 공급사가 입력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오너클랜에서 이렇게 엑셀 양식을 주어주는 거기 때문에, 공급사가 잘못 등록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도 다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카테고리 번호는 이셀러스, 여기에 있는 이셀러스 이 표준 카테고리 번호가 여기에 입력되는 카테고리 번호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상품명은 말 그대로 그냥 상품명이고, 판매가, 뭐 수량,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상품의 제품 얼마에 판매를 할 것인지 여기에다 설정을 하는 거고, 수량은 재고 수량을 입력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산지는 이제 말 그대로 제품의 원산지입니다. 국산이냐 아니면 중국 제품이냐 뭐 이런 식으로 원산지를 입력하는 부분인데, 이 원산지가 잘못 입력이 되어 있으면 마켓마다 기준이 좀 달라요. 명칭하는 이름이 좀 달라서 어떤 마켓은 그냥 기타라고 써 있으면 등록이 안 되고, 뭐 기타 상세 설명 참조라고 되어 있어야지만 등록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마켓마다 이 원산지 값이 다르면 등록이 되고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매크로에서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바꿔줍니다. 마켓별로. 원산지 유형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상세 설명 참조로 다 해놨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의 원산지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세 설명을 봐라 라고 여기에 써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수입사는 대부분 다 빈칸일 거라서 수입사는 필요 없고요. 목록 이미지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 이미지가 되는데요. 이 대표 이미지에 해당 주소가 있죠. 이 주소는 실제 이미지 주소입니다. 이 해당 이미지가 인터넷상에 어딘가에 있는 거죠. 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주소예요. 주소. 이미지 주소를 여기에다 입력을 해주는 거고, 이미지 1번은 그냥 대표 목록 이미지하고 동일할 거예요. 다 동일한데 1번부터 이미지 5번까지 이거를 각각 다 다르게 넣는 경우도 있고, 대표 이미지가 나는 여러 개로 대표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어, 이 상품에 대해서 대표 이미지를 여러 개 표현하고 싶은 공급사들은 이 대표 이미지도 여러 개를 입력해 놓은 공급사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이미지 1번에 있는 거를 이미지 2, 3, 4, 5에 대부분 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마켓별로 등록을 합니다. 근데 이미지 2번부터 5번은 마켓별로 있으면 점수를 더 주는 마켓이 있고요. 있으면 등록이 안 되는 마켓이 또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 전자책이라든지 강의 영상에서 설명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일단 엑셀 양식에서는 이렇게 된다. 상세 설명은 말 그대로 저희 상세 페이지인데요. 이 HTML 태그라고 하는데, 이런 코드 비슷한 이런 것들이 한 줄로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개 이렇게 짜집기, 붙여넣기를 해서 하나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에는 하나의 주소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주소, 그 다음에 또 여러 태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지금 원래 이 부분은 원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매크로를 제가 돌렸을 때 이 부분은 넣어주는 거예요. 매크로에서 W 코드를 상세 페이지에 한 번 더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상품명을 한 번 더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CS가 들어왔을 때 제품 상세 페이지 안에서 상품 코드 번호를 바로 쉽게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상품명을 한 번 더 노출해주면 노출이 잘 된다 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앞부분은 필요 없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사항 타입은 말 그대로 이제 옵션입니다. 옵션에 관련된 내용인데, 조합형이냐 독립형이냐 뭐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독립형과 조합형은 동시에 사용이 불가능하고, 독립형 지원 마켓은 옥션, 지마켓, 스마트스토어, 톡스토어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마켓들은 독립형이 지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독립형이라고, 조합형이 아니라 독립형이라고 되어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저 마켓들 외에는 입력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상품 등록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형은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이제 조합형이라고 하고요. 독립형은 옵션이 한 가지뿐이 없거나, 뭐 옵션을 선택을 하는 게 한 가지뿐이 없거나, 아니면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옵션인 경우에 이런 독립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사항 옵션명은 엑셀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색상이냐 사이즈를 구분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 옵션이 뭐가 있는지를 여기에 나열해 주는 거고, 이 옵션에 대한 상세 설명은 이 옆에 있는 선택사항 상세 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옵션을 예를 보면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조합형 옵션인데, 핑크와 블루가 있고, 핑크 색상은 현재 0, 추가 옵션 금액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옵션을 선택했을 때 추가 금액이 없다. 그 다음에 재고는 999개다 라는 값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표현 양식은 뭐 옵션 이름 핑크가 들어가고 별별이 들어간 다음 0이 들어가고 별이 들어가고 999 별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 옵션을 표현하는 양식은 이게 또 엑셀 양식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켓에서도 엑셀로 대량 등록이 가능한 마켓들이 있는데, 그런 마켓들도 해당 엑셀 양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선택사항 옵션 부분도 마켓별로도 다 다르고, 프로그램마다도 다 입력하는 이 내용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사항 재고 사용 여부는 이 지금 선택사항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999개다라고, 이 재고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라고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노로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여기 수량에서 재고 수량을 입력을 이미 해줬기 때문에 이 옵션에 있는 옵션 재고 수량은 사용을 안 하는 걸로 대부분 지금 해놓고 있죠. 근데 개별 등록을 하시거나 정말 난 재고 수량 맞게끔 관리를 한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 실제 재고를 입력을 해놓고 여기에서 Y로 표현을 해주면 이 선택사항 옵션에 내가 실제 재고를 넣어놓은 재고가 그대로 마켓에 표현이 됩니다. 작성형 선택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죠. 옵션에서 독립형인데, 독립형 옵션들 중에 구매자가 내용을 기입해야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작성형 선택사항에 뭘 기입해라 라고 표현을 해주면 돼요. 여기다 넣어놔 주면 됩니다. 추가 구성 옵션명은 뭐 크게 볼 건 없고 신경 쓰실 거 없고, 얘도 추가 구성 상세 정보도 볼 거 없습니다. 브랜드 모델명 제조사,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브랜드나 모델명이나 제조사를 입력하는 아닌데, 이 브랜드 모델명 제조사도 몇 글자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들어가면 안 되는 또 용어들이 있어요. 마켓별로 또 차이가 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매크로에서 해당 마켓별로 마켓에 맞게끔 글자 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등록이 불가능한 브랜드명이나 모델명 제조사가 있으면 그거는 다른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도 매크로에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과세 여부는 대부분이 과세일 건데, 이제 면세는 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면세겠죠. 그런 것들은 아마 실제로 공급사들이 제대로 면세로 등록을 했다면 여기에 면세라고 되어 있을 것이고, 상품 등록이 될 때도 면세로 등록이 될 것입니다. 나이 제한은 18세 미성년자 구매 불가 상품은
상품을 여기에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 제한에서 18세 이용가로 하면 미성년자 구매 불가 상품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입력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유효일자도 마찬가지고요. 홍보 문구는 예전에 팀원에서는 홍보 문구가 필요했었는데 나머지 마켓들은 지금 홍보 문구는 다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상품 상태 부분도 거의 다 빈칸으로 되어 있고, 이제 중고 상품을 팔거나 할 경우 뭐 리퍼나 여기에다 이제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실 필요 없습니다. 원가는 말 그대로 상품의 원래 원가예요. 오너클랜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 원가. 그다음에 공급가는 대부분 다 그냥 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 보시면 사이트에 미반영입니다.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트에 미반영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금액은 크게 필요가 없어요.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엑셀에서 이제 수정을 하거나 작업을 할 때 필요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서 정가는 도서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ISBN도 도서 코드 번호라고 하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위탁 판매 상품 중에는 거의 여기에 해당하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화비 소득공제도 볼 필요 없고, 검색어 이제 태그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태그를 넣어주는 란이거든요. 그래서 이 태그에 엉뚱한 태그가 혹시라도 들어가 있으면 간혹가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나이키 제품도 아닌데 검색어 태그에 나이키라고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공급사에서 그런 식으로 좀 잘못 입력을 해놓은 거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검색어 태그도 어떤 태그 검색어를 사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불필요한 검색어들은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면 엑셀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인증 정보는 말 그대로 이제 저희 KC 마크라든지 아니면 KC 인증이나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인증 중에 뭐 여러 가지 전자기기 인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증이 있죠. 인증 코드라든지 인증 번호들이 있는데 인증 폼모 코드는 여기에 보시면 나와요. 원래 생활용품 중에도 안전인증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어린이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뭐 몇 가지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인증 번호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입력을 해 놓은 공급사들도 있지만 대부분 입력을 제대로 안 한 공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있는 건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주게 하고, 없는 거는 그냥 없는 상태로 입력을 하게 되거든요. 자, 여기에 보시면 A는 인증 대상, B나 공란은 인증 대상 아님, C는 상세 설명 참조. 그래서 여기에 지금 B라고 입력되어 있으면 얘는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상품은 인증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A가 있는지 볼게요. A가 어딘가에 있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얘는 A라고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인증 대상 상품이고, 인증 대상 중에 인증 코드 번호가 C013, 인증 품목 코드 번호에서 C013에 해당하는 상품이란 얘기거든요. 어린이 제품 안전 확인 번호를 입력을 해 놓은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공급사들은 제대로 된 공급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공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입력이 되어 있는 번호는 그대로 상품 등록할 때 이 인증번호도 같이 등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증번호는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된다. 요약정보 상품군 코드는 여기에 보시면 요약정보 설명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저거는 정확하게 다 표현을 하자면 구두나 신발은 1, 의류는 2, 가방은 3, 이런 식으로 다 원래 표기를 정상 다 해줘야 돼요. 카테고리별로.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90%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타 재화로 다 35번으로 그냥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요약 상품군 코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마켓에서 중요시하진 않아요. 이걸로 인해서 뭐 페널티를 먹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전부 다 35번, 차라리 비어 있으면 상품 등록이 안 되니까 그냥 35번을 전부 다 맞춰서 등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상세 설명 참조, 이 요약 정보 내용에 대해서 어디에서 표현을 할 것이니까, 요약 정보 입력하는 코드에다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거기에서 설명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상세 페이지에다 이 내용을 입력을 해놓고 상세 페이지를 봐라라고 할 것이냐, 그걸 선택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여기다 그냥 Y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항목 상세 설명 참조로 반영,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에 적어 놓을 테니까 상세 페이지 확인해라,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값 1, 2, 뭐 이게 원래는 값 1, 2, 3, 4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요약정보 설명이 1번일 경우에는, 구두 신발일 경우에는 값 1에 제품 주소제가 들어가야 되고, 값 2에는 색상이 들어가야 되고,
값 3에는 발길이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원래는 여기에 다 일일이 들어가 있어야지 되는 게 완벽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공급사들이 그렇게 등록하기 번거롭고 일하기 힘드니까 그냥 상세 설명 별도 표시로 다 해놓은 거예요. 상세 설명 봐라. 여기에 해당하는 값들은 상세 설명에서 확인해라 라고 입력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값 일부분도 다 대부분이 다 상세 설명 별도 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셀러스에서 등록하다가 오류 났을 때 오류 실패 사유를 여기에다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열은 원래는 배송비라고 여기에 헤더 값에 배송비라는 게 입력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오너클랜에서 엑셀로 다운을 받아 보면.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매크로 상에서 배송비라고 입력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배송비는 실제 배송비 지금 얘는 0원이면 무료 배송인 거고 3,000원, 3,600원 뭐 이런 식으로 있죠. 3,000원으로 돼 있는 애는 저희가 이미 매크로가 돌아간 상태라서 2,500원짜리인데 1.2 해서 3,000원으로 여기에 입력이 된 거예요. 배송비란에. 이 배송비 부분에 있는 건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셀러스로 등록할 때는 이 배송비 부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데 그냥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제품 배송비가 얼마니까 이거를 상품 가격에 마진을 계산하기 위해서 편리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배송비가 그냥 추가적으로 더 있는 것 뿐이고, 원래는 이셀러스에 상품 등록할 때 배송비 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트 설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무료 세트를 선택을 해서 상품 등록을 하면 무료로 등록이 되는 거고, 3,000원 배송비 세트를 설정을 하고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하면 무조건 다 3,000원으로 등록이 돼 버립니다. 상품 등록이. 근데 앱링크에서는 달라요. 앱링크에서는 실제 이 엑셀 데이터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마켓별로 이제 그것도 뭐 다르긴 한데, 옥션지 마켓을 제외한 나머지 마켓들은 전 제품 무료로 등록하는 토스 쇼핑이라든지 오레이즈, 쿠팡을 제외한 나머지 마켓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1번가 스마트 스토어, 톡스토어 뭐 이런 마켓들은 실제로 이 배송비, 엑셀에 들어있는 이 배송비로 상품 등록이 됩니다. 확장 정보는 이 원본 번호 부분하고 마켓 카테고리 번호만 쓴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라는 사용을 안 합니다. 실제로 뭐 값들은 되게 많은데 아실 필요도 없고 솔직히 저거 쓰지를 않기 때문에 공급사들이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여기에다 다 작성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다 빈칸이라서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알아야 될 건 마켓 카테고리 번호만 아시면 돼요. 이 앞에 기본 정보 시트에 있는 이 원본 번호, 예를 들어서 2275 이 원본 번호, 이 해당 상품은 옥션에서는 카테고리가 몇 번 카테고리다 라고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셀러스에서 옥션 G마켓도 자동으로 자기네가 매칭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여기를 비워놓고 이셀러스 표준 카테고리 사용을 선택을 하시면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매칭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엑셀 원본 사용으로 해놓고 여기에 값을 입력해 놓으면 내가 입력한 카테고리의 상품이 등록이 돼버립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마켓 카테고리 번호는 사용을 할 건지 말 건지는, 만약에 이셀러스에서 카테고리를 자동 매칭을 제공하는 마켓은 비워놓고 그냥 쓰셔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마켓은 여기에 마켓 카테고리 번호가 꼭 입력이 되어 있어야지만 상품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셀러스 양식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플레이오토 양식을 볼게요. 플레이오토는 시트가 그냥 하나입니다. 단일 시트고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별거 없습니다. 자, 업체 상품 코드 W 코드 들어가고요. 모델명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브랜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필요 없습니다. 제조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원산지는 동일합니다. 이셀러스에서 원산지와 동일한 개념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원산지도 표현하는 양식이 슬래시가 아니라 구분 단위가 얘는 는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엑셀 양식에서. 자, 상품명 이거는 뭐 당연히 상품명이고요. 홍보 문구는 넣으려면 넣는 건데 안 넣어도 상관은 없고, 요약 상품명도 마찬가지고요. 카테고리 코드, 여기에서 카테고리는 당연히 플레이오토에서 말하는 플레이오토 카테고리 번호입니다. 플레이오토에도 카테고리 번호가 다 지정이 돼 있어요. 다 자기네 고유 그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만 어찌됐든 지정을 해주면 플레이오토 프로그램 상에서 등록이 될 때 해당 카테고리로 원본이 등록이 되고, 그 카테고리를 각각 마켓에 매칭을 시켜주는 거는 그 플레이오토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용자 분류는 말 그대로 얘도 동일합니다. 폴더명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폴더명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플레이오토의 상품 등록 원본 데이터가 등록이 될 때 폴더로 구분이 돼서 등록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하지 않으면 미분류로 빠지는데, 플레이오토는 미분류로 빠지면 어찌됐든 상품 등록이 안 돼요. 이셀러스도 미분류로 빠지면 상품 등록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셀러스에서도 무조건 폴더에다가 폴더명을 입력을 하고 사용을 하고요. 플레이오토에서는 미분류로 빠질 경우 상품 등록 자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용자 분류에는
일단은 상품 폴더명을 무조건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 시중가와 원가 부분은 비워져 있어도 되고요. 시중가 부분은 채워야 됩니다. 채우는데 시중가 부분은 채워야 되는 마켓이 있고 필요 없는 마켓이 있어요. 시중가는 말 그대로 소비자한테 보여지는 가격입니다. 실제 구매 가격이 아니라 판매가가 있고 표준 공급가가 있는데요. 판매가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마켓에 등록을 해서 실제로 내가 판매하고 싶은 가격입니다. 그 가격에 올려놓으면 고객들은 이 가격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8,250원에 판매를 할 거긴 한데 만원짜리를 할인하는 것처럼 몇 프로 할인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시중가에다 만원을 입력을 해주면 노출이 될 때 만원 찍 긋고 할인 몇 프로 해서 8,250원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배송 방법은 대부분 다 선결제일 거고요. 무료도 있겠죠. 당연히 무료 배송은 무료 또는 선결제로 되어 있으면 되고, 배송비는 여기에서 배송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과세 여부는 당연히 뭐 다 대부분이 Y일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NO로 돼 있으면 면세, 과세 Y로 돼 있으면 과세입니다. 판매 수량은 이건 재고 수량 말을 하는 거고요. 이미지 1번 얘네는 목록 이미지가 없이 그냥 바로 이미지 1, 2, 3, 4, 5로 나눠집니다. 4까지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6, 7, 8, 9, 10 해서 얘네는 더 여러 개를 등록할 수도 있고 GIF도 넣을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마켓마다 다 다른 거라서 이거는 이제 플레이오토에서는 엑셀 양식에서 이렇게 지원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정보 옵션은 뭐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키워드. 옵션 구분. 옵션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이건데, 우리 아까 이셀러스하고는 또 양식이 약간 좀 다르죠. 그래서 SM은 옵션이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빈칸은 옵션이 없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옵션이 있는 애들을 플레이오토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프로그램마다. 그리고 나머지 비어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안 쓰는 필요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상세 설명은 말 그대로 상세 페이지인데 얘도 동일합니다. 상세 페이지에는 HTML 태그 문서에 해당하는 용어들이 들어가고 코드들이 들어가고요. 그 코드를 이용해서 상세 페이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빈 칸들은 필요 없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키워드가 따로 있긴 한데, 여기에 있는 이 추가 정보 입력상에 있는 키워드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해당 마켓에만 추가 키워드로 사용한다는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마켓에는 이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인증 구분은 아까 이셀러스 양식에서 봤듯이 인증 구분 동일해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는 뭐 인증이 없는 애들, 필요 없는 애들이고, 인증이 필요한 애들은 여기에서도 입력하는 값이 따로 있습니다. 표현하는 값이. 인증 정보가 있는 애들은 이 칸에 채워지겠죠. 거래처는 다 그냥 오너클레임으로 되어 있을 거고, 나머지 빈칸들은 다 필요 없는 거고, 얘도 상품 상세 코드가 아까 요약 상품군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35번이 기타 상품이에요. 기타 재화. 상품 상세 1번, 여기는 지금 보면 이거는 상품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상품 상세 2번에는 아마 모델명 같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상세 페이지 봐라 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아마 제조사인 것 같고요. 상품 상세 6번에는 어떤 데이터를 넣어라 라고 하는 거는 플레이오토에서 가서 보시면 있을 거예요. 플레이오토에서, 이거는 플레이오토 양식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토에서 정하는 거라서 양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아마 이거는 AS 연락처 입력하는 안 같은데요. 판매자 연락처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 거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걸 토대로 엑셀 양식이 플레이오토는 어떻게 생겼고 이셀러스는 어떻게 생겼고 내용이 어떤 거를 입력하는 것이고, 이 정도는 기본적인 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어디를 어떻게 수정을 해서 뭔가를 데이터 값을 바꾸고 어떻게 등록을 할 건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엑셀 양식들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